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집값이 1% 내외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지 않고 있어서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부동산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1차 관세 합의가 낙관적으로 전망이 되면서 코스피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강보합권이며 금과 은은 강보합, 달러는 약보합 상황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집값이 6년째 폭등한 상황에서 지금 얼마가 오르든지 간에 큰 의미가 없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대세 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50% 폭락도 현실화될 수 있으므로 무리한 투자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억 부동산 5억으로 반토막 대폭락한다. 지금 마지막 폭탄 돌리기. 지금 숨가쁘게 사람들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119처럼. 자,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집값이 폭등을 했다면 이제 폭락의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입니다. 시침 소리가 들리죠? 부동산 투기를 이끄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부동산 이끄는 주체들. 자, 당연히 언론입니다. 집값이 계속 뛰는 것 쪽으로만 유도하고 있어요. 대부분 상당수 언론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건설사, 시행사, 분양사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기업들 당연히 집값을 띄웁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이트, 카페 또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독, 그러니까 매수의 어떤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들, 이 사람들 웬만하면 집값 떨어진다고 안 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 밥줄이기 때문에. 누가 떨어진다는 사람한테 상담이나 받겠어요? 특강이나 듣겠어요? 찝어줘야 하는데, 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당수 그렇고 유튜버들도 상승론자가 더 많습니다. 자, 정치인, 경제인, 자, 좀 거시적으로 국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자기 코앞, 강남 집값을 더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죠. 투기 세력. 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자, 이제 정부는 보통 집값을 잡고자 노력을 하잖아요. 자, 지금 정부가 조금 미온적이라고 제가 여러 번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어찌됐거나 이 지금 집값을 잡는 것은 누가 열쇠를 쥐고 있다? 정부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U자형과 V자형 주식 부동산 붕괴. 자, 과거에 경제가 붕괴됐을 때 이렇게 U자형은 뭐냐?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오랫동안 시간 걸려서 상승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세계 대공황, 일본 부동산 붕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U자형. 그 다음에 V자형은 뭘까요? V자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예를 들면 한국의 IMF, 그 다음에 미국 금융위기 이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근데 앞으로 이제 만약에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또는 금융위기가 안 터지더라도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면 자,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올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편해요. 이게 차라리. 팍 빠지고 팍 올라가니까. 이 U자형으로 가게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 이 짝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발도상국이 다 우리나라를 추월할 거예요. 자, 지금 너무 막 집값으로 부양책 쓰려고 하면 지금 U자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으로 너무 이렇게 부양책을 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년 전 폭락장이 얼마나 빠졌는지 한 4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개포주공 7단지 34평 2007년에 최고가 15억이었는데 2013년 최저가 7.7억 무려 50% 폭락했네요. 자, 개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웬만한 것들 다 금매 기준으로 50% 가까이 안 빠지면 40%. 2013년에는 금융위기도 아닙니다. 물론 금융위기 후유증이 있는 건 맞지만 금융위기라고 할 수 없어요. 2008년이 금융위기인데 이해가셨죠? 자, 이처럼 도곡동 그러면 일반 새 아파트들도 33평 16억짜리가 9억, 무려 40% 폭락했네요. 분당구 순회동 파크타운 롯데 37평 10억이 5억이 돼갖고 50%. 대형은 60% 이상 폭락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2007년 12억이었던 게 여기는 어디냐면 일산입니다. 2013년 최저가 4.5억이 62%나 폭락을 했어요. 일산 주엽동 너무 많이 빠졌죠. 이처럼 전반적으로 50% 이상 다 폭락을 한다. 하락장이에요. 또 특정 아파트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2, 3년만 그대로 빠지게 되면 집값이 폭락한다는 거.
상투장 매수하는 사람과 폭락장 매수하는 사람, 이것만 봐도 이게 상투장인지 바닥장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방 해외 거주자들이 많이 매수하잖아요. 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집값 뛴다니까 눈이 뒤집혀서 잡는다는 뜻이에요. 신혼 젊은 층, 집 잡으면 횡재하는 줄 알고 잡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대출, 최대치로 끌어당겨가지고 미분양 분양권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검단이라든가 김포 쪽 미분양이 완전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결국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중에 크게 떨어질 날만 남았겠죠. 자녀 투자로 막 합니다. 불안한지를 몰라요. 이제 그동안에 돈 벌었거든요. 실거주. 자, 실거주라는 명목으로 투자한다. 무주택 서민들이 투자해요. 참다 못 참고 결국은 무주택 서민들이 투자한다는 것은요, 집값 상투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개미들이 막 달라붙으면 끝장이듯이 똑같습니다. 바닥장 매수는요, 서울 경기 거주자들, 중장년, 그 다음에 미분양 분양권 소극적이고요, 본인이 어떤 다주택인 사람들, 즉 좀 투자를 해본 사람들이 투자한다 이거죠. 갭 투자, 순수 투자, 어떤 실거주보다는 순수 투자로 많이 들어가요. 유주택, 중산층들이 또는 부자들이 투자합니다. 지금 왼쪽과는 천지 차이죠. 완전 반대의 성향이에요. 아마추어들이 투자하는 것은 상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상투장의 징후는 집 사야 돈 번다. 신혼부부들 지금 매매하고 있죠. 딱 그 짝입니다. 청약 경쟁률 치열해져요. 수도권 미분양도 막 매입이 광풍을 있습니다. 경매시장 화랑, 지금 정말 경매시장 화랑이죠. 낙찰 늘고 유찰은 감소. 집값 폭등, 불로소득자가 증가하면서 민영 분양도 급증하고 있어요. 건설사도 이때 다 하고 돈 벌려고 하니까. 정부 규제 강화가 정점 꼭대기에 이르러요. 강화한 지 2, 3년 후에는 이제 집값이 떨어져요. 지금 강화한 지 2, 3년이라 위험 수위입니다. 바닥장 징후는 뭐냐? 집 사면 망한다. 신혼부부는 전세살이가 또 유행이에요. 그리고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고 유망지역 미달, 경매시장이 불황, 낙찰 줄고 유찰도 증가하고 하우스푸어가 아주 유행합니다. 그리고 민영보다는 공공분양이 급증하고 정부 규제 다 없어져요. 그런 다음에 규제 2, 3년 상태로 어떤 진입하게 되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과 이건 서로 반대죠. 원래는 이때 사고 당연히 이때 팔아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자, 과거 시대를 바탕으로 아파트 50% 폭락. 지금 2006, 2010, 2014, 2019, 2024 여기까지는 팩트, 여기는 예측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보통 3에서 5년, 약 한 5년 단위로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변동폭을 가져왔잖아요. 변곡점입니다. 2006에서 2009년 상승했어요. 이게 빨간 거 보세요. 이게 빨간 거. 빨간 거 보이시죠? 빨간 거 따라가 볼게요. 자, 현재 이 상황이에요. 폭등 폭락이 반복되고 있죠. 여기 앞을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폭락했어요. 자, 보면 2006에서 2009년 4년 폭등했네요. 이번에는 2010에서 2013년 4년 폭락했네요. 2014에서 2019년 무려 6년 폭등했습니다. 물론 상반기는 하락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한 5년 반 폭등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현재 여기에요. 여기. 자, 세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1에서 4년 폭등한다. 아니면 점진적으로 약보와 하락을 한다. 아니면 폭락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3번입니다. 이거. 왜? 이때도 그랬고 바로 이전에도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아니래도 이렇게 하락한다고요. 자,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약보합으로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띄우지 않는 한은 불가능해요. 자, 일본, 미국 버블 7% 이상까지 폭락을 했었어요.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는 6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졌어요. 어마무시하죠. 자, 이거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어떤 미래 전망은 어떻냐? 일단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일본입니다. 예전에 91년에 꼭지 찍고, 물론 상업부동산이 많았지만 일반 부동산도 주택도 이만큼 폭등해가지고 폭락한 거예요. 자, 엄청나게 폭락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U자형으로 길게 폭락하게 돼요. 자, 이거의 뒤를 이은 게 누구냐? 이번에는 2007년 미국입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서프라임 무기지론 때 대출 문제로 결국 폭락을 하게 되면서 쭉 떨어져요. 2013년까지. 그런 다음에 지금 반등. 자, 이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2019년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거품값도 비슷해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졌다 하면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추락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어디냐? 중국도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이게 까만 걸 한국이라고 써있지만 중국, 한국으로 보시면 돼요. 일본 91년 집값 버블 터짐, 일본 정부 빚 국민 총생산의 300%였어요. 지금도 300%예요. 자, 그 다음에 1997년 한국 위안 금융위기, 집값 폭락했었잖아요. 예전에. 자, 그런데 지금 아까 까만 거 보여드렸더니 더 심각하다. 미국 2008년 리먼 사태 주택 붕괴했죠? 보여드렸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7천만 채가 빈집이고 GDP 300% 이상 지금 빚을 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대폭락 원인은 방금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고, 뭐 서울과 신도시 6년간 2배 이상, 어떤 데는 3배 상승, 집값 거품이 사상 최고. 자, 내일은 더 비쌀 거고 모레는 더 비쌀 거예요. 아마 당분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폭등이 아니고 이제 스물스물. 왜? 정부가 지금 집값을 안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 두 번째, 3, 4년 사이클 대세하락의 폭락 위험. 지금은 이제 1년간은 또 모르겠지만 결국은 2, 3년 빠지면 폭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서울은 안 빠진다. 자, 그런 사람들은 과거 시세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사이클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모든 것들은 폭등 아니면 폭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옥수수값, 기름값, 금값, 은값, 달러, 뭐 주가 뭐 할 것 없이요. 완만한 것이라는 없어요. 그게 자본주의의 특성이에요. 집값도 마찬가지라고요. 호가 유지의 상승, 거래 절벽 및 실종. 지금 현재 호가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도 약간 늘기는 했지만 예전에 비한다면 택도 없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부동산 문외한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즉 3040 젊은 세대들 자기 월급 믿고 지금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지방 사람들이 상경 투자, 무주택자가 투자하는 것, 상대적으로 부동산 초보자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지금 많다는 것은 위험. 국내의 경제 불안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자고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1.6에서 92.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0 회복을 해갖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 자, CSI라고 있는데 2019년 3월달 올 초만 해도 83이었던 게 지금 계속 올라가가지고 120까지 꼭지를 찍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떨어질까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9.13 직전에 130까지 올라갔는데 2달 만에 폭락했어요. 100m로. 뭐 한두 달 만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지금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 그 다음 주택가격과 이거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아까 120까지 주택가격 전망 CSI 120이라고 했잖아요.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현재 11월.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지금 100을 넘겼어요. 이건 이제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말은 안 하지만 부양책 쓴 게 조금은 먹히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가 살아나게 되면 그 다음 타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정부가 부동산을 파상적으로 잡겠죠. 다음 KB 아파트 PIR 지수 추이. PIR 규모가 계속 높아요. 거품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3분기 때 10.9예요. 연령대별, 자,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자, 최근 2019년 1월 10월 달 매수자들을 봤더니 재밌습니다. 자, 30대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40대. 연령대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자, 유주택자들은 누가 제일 높냐? 여기 보시면 60대가 제일 높고, 이제 거꾸로 30대부터 이렇게 올라갈수록 주택수가 많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좀 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프로예요, 프로. 여기 있는 이 30대, 40대는 아마추어고요. 이 사람들이 별로 집 안 사잖아요, 지금. 상투라는 걸 아니까. 근데 집이 많은 유주택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무주택인 이 일반인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젊은 층들이. 자, 이것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자, 전국에 빈집 많아요, 지금. 남아도입니다, 집이. 전라도 18만, 경상도 21만, 경기도 14만이고요. 여기는 그냥 그나마 농가주택이 대부분인데, 서울 경기에 무슨 농가주택이 얼마나 있겠어요? 서울에 농가주택이 있습니까? 8만 세대. 지금 집이 텅텅 비는 거예요. 집값만 뛰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인천도 5만이에요. 수도권 심각하죠,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 다음 사이클 10년 지나면 어떤 일 벌어질지 몰라요. 자, 서울 전세가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평균 59라고 나와 있어요. 그전에는 7, 80이었어요. 2013년에 70, 80%. 그러니까 개나 고리나 닭이나 다 갭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밖에 못해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미쳤습니까? 그 돈 주고 개투자하게? 자, 아파트 상승 하락 순서, 하락폭 보자고요. 원래 이 순서 잘 알아두세요. 강남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먼저 뛰고 빨간 게 뛰는 거고 파란 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가장 먼저 떨어져요. 일치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강남권 일반 아파트, 새 아파트가 두 번째예요. 이게 2번. 그 다음에 서울 재건축 재개발이 3번인 거예요. 강남이 항상 먼저 움직인다 이거예요. 4번은 서울 일반 아파트.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경기도 재건축 재개발. 6번은 경기도 일반 아파트. 이 순서로 항상 움직여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런데 그럼 밑에 건 뭐냐? 자, 이거 파란 건 떨어지는 거, 빨간 것은 올라가는 걸 말해요. 자, 떨어지는 폭이 강남이 제일 많이 떨어지죠. 비싼 게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순서예요, 이 순서. 그렇다고 경기도 일반 아파트라고 해서 저기 뭐 유래, 자, 거기 지금 10억 하는데 그럼 걔는 조금 그게 아니에요. 유래는 예외죠. 걔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가격과 비례합니다. 자, 그리고 상승이 하락보다는 좀 더 커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폭락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강남을 잡거나 고가를 잡는 것은 안 된다. 굳이 잡으려고 하면 가격 싼 걸 잡아야죠. 징검다리 형태로. 자, 이거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투자하면 위험한 곳. 서울과 경기도 고가 아파트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왜? 너무 많이 폭등해서 많이 오른 곳 또는 비싼 곳은 많이 떨어져요. 새 아파트 이제 입주했는데 떨어질까요? 걔 지금 입주한 것들 10억씩 뛴 곳들 있잖아요. 서울. 걔들 폭락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이런 곳 매수하면 안 돼요. 저점에서 2배 이상 폭등한 곳. 단기간 상승폭이 큰 지역. 가격 폭등한 신도시나 유성도시. 경기도에서 폭등한 신도시, 유성도시, 분당이나 판교라든가 뭐 유리라든가 광교라든가 이런 데 많잖아요. 뭐 삼송이네 이런 데. 자, 그 다음에 경기 외곽, 소위 여기는 많이 뛰어서가 아니라 여기는 앞으로도 못 뛰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외곽, 전철이 10분 이상 아예 먼 곳들, 비아파트 이런 것들은 떨어져서 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위험하니까 아예 그냥 끌고 가지 마세요. 그렇다면 안전한 것은 뭐냐? 서울 변방, 경기 인접지역, 분양가 상하제 제외지역, 상승이 적은 서울 인접지역 또는 서울지역, 단기간 상승폭이 낮은 지역, GTX, SRT 수혜지역, 직주 근접 접근 향후. 자, 다만 전철이 너무 먼 곳들이거나 아니면 경기도 외곽 지역이거나 나홀로 아파트나 비아파트는 피해라. 이제는 집값이 크게 하락할 일만 남았네요. 향후에 집값은 오르면 소폭 오르고 하락하면 폭락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일한 변수는 집값을 잡아야 할 핵심 주체인 정부의 태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계속 조금씩 올라간다고 제가 예측을 하는 게 정부가 지금 집값 잡을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믿으면 안 돼요. 언젠가는 확 잡아버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에 대한 무리한 투자를 삼가해야 하며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등대가 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